네, 안녕하세요. 오보입니다. 2022년 1월 7일 오전 9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처음 일주일 정도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하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은 가격적인 부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는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온톨로지 가스, 뭐 스트라이크 같은 친구들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하락분에 대한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얼마 전부터 이 파워레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얘가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사실은 요 자리에서 반등 쳐줬어야 되거든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보면은 이 1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빠졌죠. 빠른 시간 안에 뭐 리테스트 다시 해가지고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레저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800원을 복구를 하면서 날라가 주느냐 마느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가격, 그리고 우리가 한때 파워레저를 보면서 새로운 불장이 시작이 아니냐 라는 관점을 두고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이 친구 같은 경우도 0.786짜리까지 떨어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별로 좋은 방법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알트들의 움직임, 또 비트코인의 움직임, 모두가 현재 상당히 불안합니다. 현재 가장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마지막으로 그어놓은 이 마지막 추세 라인, 추세 라인을 현재로서는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차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차트가 이뻐 보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뻐 보입니다 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졌죠. 네, 그 얘기는 세력들이 차트를 그려놓고요. 만들어 놓고 이쁜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투자자들 들어오게끔 꽂아놓고 떨궜던 얘기거든요.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하고 상당히 안 좋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세력들이 가격을 떨구는 게 아니라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신규 투자자를 보고 매집하세요, 매수하세요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자리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수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악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외부적인 악재들, 또 악재들이 어저께는 잠깐 발생했었죠. 뭐 카자흐스탄에서 채굴이 갑자기 멈췄다. 나라에서 전기 공급과 또 인터넷 문제로 해서 전 인터넷 접속을 모두 차단시켰다. 네, 그래서 채굴 업장의 모든 채굴기가 멈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시레이트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 재밌게도 그 급락한 시기, 해시레이트가 멈춘 시기, 떨어진 시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혹자들은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의 조기 시행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이미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1월 7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 네. 이 발표를 앞두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 때 또 안 나오면 떡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위기를 잡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부면에 있어서 그리고 외부적인 투자 심리에 있어서 네, 이번 달에도 15일 전까지는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움직임, 현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요, 대량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업자들의 채굴 지갑에서도 그 물량 이탈이 없어요. 채굴자들의 지갑에서 물량 이탈이 생기면은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채굴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채굴자들의 지갑 그리고 거래소에 어떤 대량의 비트코인 입금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량의 비트코인들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예, 현금이랑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예, 거래소에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뉴스들을 보면요. 선물 시장에서 미확정 물량들 예, 이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라면요. 예, 거래소에서 선물에 들어온 물량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예, 미선택 약정 물량들이라고 하나요? 예, 근데 그 물량들이 많다는 얘기는 현재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예, 선물 거래소에서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예, 청산이 안 됐다는 소리는 롱이든 숏이든 크게 터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그 물량들이 터진다고 한다면 숏으로 터질까요? 롱으로 터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정답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 변동성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포지션이 롱이 많을까 숏이 많을까? 예, 그리고 여기서 계속 떨어질까? 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 아침에는 좀 주저리 좀 많이 많았네요. 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별로 안 예뻐요, 차트가. 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는요, 계속 40% 아래로 빠집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비트 도미넌스가 38% 아래로 떨어졌을 때 김치 코인들, 알트 코인들의 불장이 왔었다라는 점도 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요. 비트 도미넌스는 39.77% 정도 나와 있고요. 김푸는 2.7%, 예, 김푸는 2.7% 정도 나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시장 뭐 이런 그림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재 42,700불, 뭐 오늘 중으로 43,000불 정도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RSI 같은 경우는요, 29.2. 예, RSI가 40 아래면은 뭐라고 했었죠. 제가 40 아래면은 무조건 사도 된다. 정말 안전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려왔습니다. 예, 바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RSI가 40 아래에서 샀을 때 물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바닥 자리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뉴스들 좀 뭐가 있을까요? SEC가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있죠. 예. 리플도 그러고, 네. 제가 봤을 때 역풍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요. 예. 네, 그레이스케일 암호자산 운영자산 400억 달러, 어제보다 30억 달러,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으로 하락일 수도 있고요. 물량을 좀 줄였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에 2만 5천만 달러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NFT, 뭐 디파이들에 대한 꽃을 피우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네, 주식 실력 올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 예상. 네,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리는 호재입니다. 예, 규제가 강화돼야지 기관들이 들어와요. 지금 오히려 기관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 못 들어오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미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할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예, 여러분 확실한 건 이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은요, 금에 대응하는 상품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이 언제 가격이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 금 가격은요, 경제가 흔들흔들할 때, 금리가 인상이 될 때, 네, 이럴 때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네, 아랍뱅크 스위스 지부 디파이 토큰 10종 거래 지원. 음, 순간 아랍뱅크에서 우리 오일 영화들이 예, 투자하는 거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네, 블룸버그 전략가 연준의 긴축 정책, 비트코인 수익.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이 조기 진행되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막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요. 주식은 떨어질 겁니다. 주식이나 투자 심리는 떨어져요. 근데 투자 심리는 처음에 떨어지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자금들이요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책 위반자들이 2022년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강화할 것을 보인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및 암호화폐가 단계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런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준비 자산을 이식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 전략가가 얘기한 거 이 얘기 제가 계속한 얘기 이 얘기입니다. 테이퍼링이고 금리고 의미 없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질타금으로 인정되고 있고 해지 수단으로 분명히 인정받을 거다. 왜? 비트코인은 매년 엄청나게 큰 상승률을 보여왔으니까. 네. 이미 금 같은 경우는요, 투자를 해도요, 1년에 상승폭이 몇 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요, 우리가 뭐 크게 지금 어려워할 필요 없다.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 CEO 디지털 저점 3.8에서 4만 달러 예상을 한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이 이상은 떨어지기 힘들다로 보셔야지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라고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변동성이 심해지고 크게 떨어진 다음에 이 자리가 최저자리일 거다. 바닥자리일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누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했다라고만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뉴욕 시장이 얘기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 때때로 가장 좋은 매수 시기는 침체기라고 말하며 지금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적절한 때임을 시사했다고 유투데이가 이야기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첫 월급을 받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 3개월간 급여를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누가요?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네, FTX 창업자 엑시 인피니티 암호화폐 메타버스 잠재력 입증. 제가 며칠 전부터 엑시 인피니티 얘기를 조금 하죠. 오, 그거 괜찮아 보인다고 계속. 제가 원래 엑시 인피니티를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저런 코인 사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왜? 너무 올랐으니까. 근데 엑시 인피니카요 언제부터 10만 원대 초반이면요 제 눈에서요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이거 괜찮겠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씩 한번 사놓아 보세요. 지금 10만 원 초반대에 엑시 인피니티 살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음, 나오죠. 네. 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나왔던 뉴스들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고요. 뉴스 하나 더 올라왔네요. 온체인 누적 판매량 190억 달러 돌파. 네, NFT도 아직까지 시장에 죽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NFT는 규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현재 비트코인 5,290만 원 유지해주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약간 흔들흔들 거려도요. 알트코인들은 굳건합니다. 사실 알트코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그리고 차트 분석 여기까지 만들게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비트코인은 뭐 차트 분석하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한시간 차트에서 7일선과 15일선 골든크로스 났는데 밑으로 빠졌고요. 밑으로 빠졌다는 소리는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은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 아래 이 분홍색 추세 라인 아무렇게 근거 아니에요. 이전에 대한 저점 연결해줘서 한 해 추세 라인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추세 라인이 안 깨지면 괜찮은 거, 깨지면 또 한 번 빠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네, 많이 힘들다기보다는 지겨운 장이 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뭐 사실 아프죠. 아픈데 우리가 막 비명 지를 정도의 하락도 아니고요. 뭐 3%에서 5%의 하락은 어느 정도 파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파동만 나오다 보니까 다들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항상 경험하지만 올라가면요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이번엔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믿어보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프였습니다.